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9일 밤 9시 17분입니다. 일요일인데요.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더 추가로 올리게 됩니다. 영상을 많이 올리면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올려보고요. 저도 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잘 잡아 드려야 될까.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께 좀 시장의 변곡점이 좀 임박했다라고 제목의 타이틀을 달았고요. 또 금요일날 코로나 관련주 장중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수 관련주도 176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도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750, 60 가면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수의 변곡점이 저는 일단은 임박했다라고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이 좀 흔들리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또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남의 얘기를 제가 좀 기가 제가 얇아서 좀 잘 흔들리는 편이긴 한데요.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제가 틀려도 여러분 욕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제 소신껏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탠스가 좀 똑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께 지수는 1750, 60 정도만 일단 정리 한번 합시다. 코로나 관련주 장중에 일단 수익 실현해야 된다. 중간까지 그걸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께 인버스 조금 한번 사 보시죠. 뭐 그 정도. 그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강조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투자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물론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1760까지 갔나요? 65까지 갔나요? 갔다 왔죠. 외국인이 지금 환율이 옵션 만기일이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이면 아직 좀 남았죠.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 조금 못 남았는데 이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그동안에는요. 이 풋을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풋을 많이 팔고 콜도 조금 팔았는데 콜보다는 풋을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하락은 하지 않겠다. 급락은 시키지 않겠다. 옵션 만기일까지는 적어도 뭐 그런 의지인데 이게 뭐 또 내일부터 당장 월요일부터 외국인의 포지션이 또 풋을 얼마나 사게 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는 뭐 지금 지난 금요일에 1760까지 갔다 왔지만 또 상에 따라서는 1800까지 정도까지도 밀 수도 있습니다. 위로 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1760 금요일에 고점 대비해서 한 40포인트 밖에 남지 않은 자리거든. 이 자리 갈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차라리 1760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는 게 맞겠다 해서 여러분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1700 이상은 저는 당장 올라가기 힘듭니다. 왜 제가 1800 이상은 왜 당장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아니야 1800 넘어서서 나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또 싸게 못 잡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이게 행보했던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요. 굉장히 행보했던 요 자리 보이시죠? 코스피가 굉장히 행보했던 요 자리가 얼마 정도 되는 지점이냐면 대략 1939에서 한 201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대략이요. 그리고 그 밑꼬리가 달린 캔들 보이시죠? 수염 같은 이 캔들요. 요 자리 저점 정도 어느 정도냐면 대략 요 자리 저점 정도가 대략요. 대략 한 1800 정도 되는 자리가 밑꼬리 수염 달린 자리가 1800입니다. 올라도 1900이고 이제 많이 올라가 봤자요. 그래서 코스피는 1800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800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을 돌파해서 강하게 상승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 자리도 보시죠. 월봉선 굉장히 행보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1966 정도 이 자리를.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이번 반등은 최대 목표치를 한 1800 정도 잡으시고, 아니면 지난 금요일 고점인 1760 정도가 좀 반등의 좀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옵션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을 급락시킬지는 그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락을 옵션 포지션의 외국인이 급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당장 급락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쨌든 당분간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보시는데 1800을 고점으로 저점은 글쎄요, 저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고점도 글쎄요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 매매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반등을 주면 일단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린 대로 코스피는 일단 1800 정도에는 이 21선이나 일봉상, 그 다음 이 기준선이 다 막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바로 뚫고 올라가기 힘든 자리고, 아까 제가 좀 차트를 길게 열어 보여드려도 이 자리들이요 다 막히는 자리입니다. 1900부터 막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무리하게 우리가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코스피나, 전에는 코스닥을 좀 샀지 않습니까? 하락하면서도. 그런 다음에 좀 며칠 뒤에 반등이 들어왔지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코스닥도요. 자,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고, 뭐 선물은 좀 지난 목요일 상거에 비하면 좀 적게 팔았지만 선물도 조금 팔았고, 이제는 풋도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풋을 다시 사고 있고요. 방향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요.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다 사고 있죠. 지금은요. 개인들은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당분간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는 1800까지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 갈 수도 있고요. 종목들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 SDI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 세경 하이테크도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반등 시마다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외국인들이 반등 시마다 기간하고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며칠 샀다가 지금 다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미 21선 근처까지 어느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물론 내일 기회 파락이 위해 짧게 또 단기 매매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매매가 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며칠간 이제 이 바닥 지점에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좀 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 나름대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물론 내일도 하락시마다 저점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당장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 저가 매수는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11선에서 당장 저가 매수 들어올 거고요. 들어오긴 하겠지만 조금씩 좀 저점이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성 SDI 세경 하이테크 제가 수급 동향 보여드렸습니다. 반등 시마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하방으로 제가 좀 열어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율의 이 월봉입니다. 한율의 월봉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월봉을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죠. 짝꿍댕이 형태의 이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는 뭔가 캔들이 나올 수 있다. 언젠가는. 이제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또 다음 달은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양봉 또 음봉 맞았고 다음 달 또 양봉 뜰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일봉도 한번 보시면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 고점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들어왔는데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 반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이 저점을 빼는 음봉이 또 하나 나왔죠. 다시 반등 들어왔고 양봉, 다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파동성 하나, 둘, 셋, 5파가 일단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율은 물론 조금 더 한율의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난 저점 1205원 정도 요 자리가 저는 좀 단기 좀 한율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난 고점 1760인가 65인가 됐죠. 그 자리 지난 금요일이 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1800까지 갈 수는 있고 한율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환율의 일봉은 마지막 하락 파동이라는 거, 종가상으로는 5파가 완료가 돼 있다라는 거, 뭐 추가로 조금 더 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5파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거의 11선, 5일선을 깨고 11선 먼저까지 와 있죠. 아직까지 환율은 추세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환율이 완전히 죽으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요 선을 깨야 되겠죠. 60일선은요. 그래서 월봉상 짝꿍댕이 아직 남아있다. 지난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율도 그동안에는 뭐 급하게 많이 환율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급하게. 그러면서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일봉상 지난 요 자리에서 기준을 보면 환율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대로 뻗어가겠죠.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조정이 들어온 거고요. 자, 코스피도 엄청나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락적으로 지금 계속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아직도 여전히 여기는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죠?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환율은 이격 축소가 어느 정도 좀 됐다.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됐고 월봉상으로도 네. 그래서 좀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바닥점이 어디일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방으로 열어 들어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또 어느 지점에서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급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수능하면 되는 건데 일단 제가 한율의 월봉이나 일봉 주봉을 봤을 때 또는 코로나가 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여전히 지금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언제 꺾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좀 안정화가 됐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가 꺾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간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공장들 지금 셧다운된 공장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소비가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외출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특히 더 심하겠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이 줄 수밖에 없죠. 그 소비에 맞춰야 되니까 양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고용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이번에 실업률 엄청나게 많이 악화된 거 아시죠? 고용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현상들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이게 내일 당장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기세 자체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유럽이나 미국 쪽에 코로나가 기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까지는 좀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요, 또는 뭐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코로나 꺾이게 되면 이 시장은 바로 V자 급반등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꺾이게 되면 그동안에 소비를 하지 않았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깥에 나와서 마음 놓고 물건 사지 못했던 거 막 사재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안 샀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물량들이 순식간에 주가는 급등할 수가 있는데 V자로. 근데 그런 단계는 아직 지금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도 여전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완전히 꺾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고 매수하자. 늦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점에서 반등은 좀 들어왔다 이미. 지수는 1760이나 1800 정도까지가 일단 최대치로 보여진다. 기술적 반등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스럽게 지금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좀 관망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나 세경 하이텍을 외국인이 현재 매도하고 있다. 이런 애들 보면 자, 그런 거. 또 하나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개인들입니다. 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장이 없었거든요. 제가 20년 주식하면서. 아까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에 한 70% 정도 왔을 때 그때는 뭐 옛날에 말로는 뭐 객장에 애기 업고 오는 아줌마들도 많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중국에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하면서 몇 년 전에 중국이 옛날에 이거 엄청나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객장에 애기 업고 나타난 아줌마들이 드디어 있었어요. 그때 신문을 외신을 내가 봤는데 이게 고점인가 했다면 진짜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높은 자리가 아닌데도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 세력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볼까,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굉장히 사실 불안합니다. 개인들이 돈 벌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가격 조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옆으로 길게 또 기간 조정을 줘버리면 개인들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끊기면 어쨌든 저는 만약에 끊긴다면 바로 시장은 V자 급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지수는 물론 뭐 고점은 지난 1760 정도, 지난 금요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좀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1800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는 지난 저점을 깰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항상 1200을 은근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12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 자리 1700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린 건 제가 실례인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소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반등의 목표치 근처까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를 위험에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좀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200까지는 결국에 중간중간 물론 반등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점 오면 또 반등 들어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네, 지난 저점을 좀 깰 가능성이 높다. 왜? 이번 반등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까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저점을 좀 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다시 급락이 되면 여러분 그 공포, 그 다음에 계좌 수익률 박살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괜히 좀 몇 프로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면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그냥 조금만 점심값만 벌지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잘못하면 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점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께 변곡점이 좀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냥 현금만 보유하고 있기에는 너무 좀 심심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제가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아침에 여러분께 댓글을 남겨드렸죠. 그때 아침 몇 시였나요? 9시 반이었나? 20분이었나? 아침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버스를 저도 아시죠? 매수 좀 아침 일찍 좀 해놨는데 저점에서 또 뒤늦게 따라가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마 월요일 날은 아침에 미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인버스가 아침에 한 2% 정도 네, 상승할 룸이 좀 갭 상승할 것 같은데 이 인버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급등할 것 같지는 않는 게 왜냐면 이 지수가 지금 1712포인트인데 12포인트죠. 종가가 1717포인트. 이 자리를 당장 매기기위해서 순간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중간중간 지금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봉상을 보시면요. 지금은 당장 우선 11선이 5일선이 우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1선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5일선 지지가 있고요. 거기를 깨더라도 이제 이 11선 지지가 있고요. 이런 여러 지지선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더라도 바로 급락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저점을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반등은 주더라도 저점이 좀 낮으면서 반등을 주는 자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또는 뭐 1800까지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버서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지금은 달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인버스가 내일 조금 2% 정도 갭 상승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눌려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또는 금요일날 저점을 만약에 지수가 1800까지 간다라면 만약에 인버스는 지난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더 깰 가능성도 있고요. 만 지수가 1800까지 가면 인버스는 다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만약에 내가 지수를 뭐 1200까지 본다라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쪽에 베팅을 하실 분들은 인버스를 조금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인버스가 갭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들어오고 또 시장 분위기 매매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뭐 저점을 낮추면서 좀 밀리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좀 저점에서 조금만 좀 우리가 현금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좀 심심하니까 인버스는 뭐 큰 수익을 노리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버스는 어쨌든 조금만 보유해 보셔도 될 것 한데요. 너무 큰 물량을 넣었다가 만약에 지수가 급반등이 들어오면 인버스는 그냥 바로 급락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버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냥 인버스 조금 저점에서만 사시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신경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 보유하고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잽싸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일단은 만약에 지난 저점을 깨게 되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1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도 제가 솔직히 그때 가봐야 되는데 일단 미리 제가 1200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지금 너무 좀 죄송한 얘기 같아서요. 일단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550 포인트 있죠. 그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 1550포인트 이 자리를 오면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 매수해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반등이 들어왔을 때 또 한번 짧게 치고 빠져도 되고 그 반등이 약하면 빠져 놓으시는 거고 반등이 또 세면 의외로 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50포인트 근처에 오면 여러분 현금에 한 20% 30%만 한번 진입해 보시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요. 반등이 약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50을 깨게 되면 이 시장은 다시 지난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악일 때는 1200까지도 좀 길게 보면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00은 추가 1200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락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 1200 정도는 좀 이 정도는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요. 어쨌든 당장은 1550포인트가 깨지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는 일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저점 매수했다가 아니다 싶을 땐 바로 빠지고 나오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